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인천 검단이 지금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장과 그리고 검단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정말로 특이한 곳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며, 검단의 모습은 과거의 일산 신도시와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죠. 그리고 파주에 보면 교화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그 도시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는지를 본다면 검단에서 그 모습들을 찾아서 검단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 검단 특이하다라는 주제에서 그 주제를 보면서 대장 아파트를 같이 소개하면서 왜 특이한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인천 검단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철도 노선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는 자가용과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나 25년도 상반기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천의 검단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고, 인천의 대장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라역과 검단 중앙역, 그 다음에 검단 호수공원역이 앞으로 개통되는 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에 의해서 앞으로의 검단의 모습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검단에 지금 현재는 1단계 입주한 곳과 그 다음에 지금 공사가 한참인 곳으로 다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검단의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단의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최고 비싸게 8사형이 거래됐던 것을 2006년도서부터 23년도와 그리고 24년도를 구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24년도에 상위 8위까지 했던 단지들을, 각각의 단지들이 어떻게 가격들이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그 단지들의 현재 매매 호가와 그 다음에 전세 호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검단에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까지 8사형이 검단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8개 단지, 이게 순위로 본다면 약 200등 안에 들은 순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등은 검단 신도시 디에트리더 펠리츠입니다. 8억 5,500에 22년도 6월 달에 최고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6억 8,800에 23년도 8월, 3등은 6억 7천에 23년도 10월. 이 첫 번째 디에트리더 펠리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특이한 모습을 찾아내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검단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인천에 최고 비싸게 거래됐던 8사형 기준으로 본다면 송도가 21년도 9월이었죠. 그리고 청라가 10월, 11월 사이였었고요. 그런 걸로 본다면 22년도 6월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30에서 50%까지 하락하던 시절에 검단은 최고가를 갱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과 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행보를 걸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등은 23년도 8월 달에 6억 8,800, 3등도 6억 7천이죠. 다른 지역이라고 한다면 2등과 3등이 21년도 7, 8, 9, 10, 11, 12월 달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검단은 23년도에 그 2등, 3등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등을 한 22년도 6월 달도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등은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입니다. 8억에 22년도 3월 달, 그리고 7억 4천에 23년도 8월, 그리고 7억 500에 23년도 8월. 그리고 3등은 호반 서밋 1차가 7억 8,500에 21년도 11월 달. 이것이 정상적인 인천의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 호반 서밋이 인천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6억 9,500에 23년도 11월, 그리고 6억 9천에 23년도 7월. 그러면 근 1억이라는 차이가 났다라는 얘기는 호반 서밋은 21년도 11월 달에 최고가 7억 8,500이지만 21년도나 그때 최고가를 쳤던 것이 6억 9천보다도 낮은 금액에 했다라는 것이고 단 한 건만이 7억 8,500에 21년도 11월 달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즉 매도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4위고요. 우미린 더 시그니처입니다. 7억 5천에 23년도 9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22년도 4월 달에 7억 4천으로 2등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7억 천에 23년도 10월. 정말로 별개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초양극화, 양극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본다면 바로 양극화의 모습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곳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도 올라가는 곳이 있고 또는 상승하는 곳에서도 떨어지는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양극화의 문제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똑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하락할 때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상승하는 데서도 하락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검단이 지금 현재 인천의 부동산 모습과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별개의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다음은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입니다. 7억 3천에 23년도 10월달, 그리고 7억 2,900에 23년도 7월달, 그리고 7억 2,200에 23년도 8월이죠. 최고가가 21년도가 아닌 23년도에 일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검단 SK뷰입니다. 6억 4천에 21년도 10월, 그 다음에 6억 3,700에 21년도 10월, 그리고 6억 2,500에 22년도 3월. 그러면 6억 4천, 6억 3,700, 21년도 10월 1, 2위. 이것이 대부분의 21년도에 최고 비싸게 거래됐던 그 시절들의 모습들로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7위는 검단 신도시 한신더휴 캐널파크입니다. 6억 2천에 23년도 7월, 6억 2천에 23년도 12월, 6억 1,800에 23년도 11월, 그리고 검단 신도시 유승 한내들이 8위를 차지하면서 6억 2천에 23년 10월, 6억 1,600에 23년도 9월과 7월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검단 23년도까지 최고가는 8억 5,500에 1등 단지, 그리고 8등은 6억 2천, 2억 3천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6억 2천에서 2억 차이라면은 약 30%의 차이가 1등과에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4년도는 과연 검단은 어떠한 아파트가 8등을 차지했고 금액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면 바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1등은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8억 1,500에 9월달, 8억에 8월달, 그리고 7억 9,800에 12월달. 그 다음에 호반 서밋 1차는
8억 500에 9월, 7억 5천 5백에 9월, 7억 4천에 9월. 호반 서밋 1차는 9월달 거래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24년도 하면 7월달을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그때 스트레스 DSR 때문에 7월달에 가장 비싸게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단은 언제입니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24년도 9월달에 이렇게 거래가 최고가 갱신을 했다는 얘기죠. 24년도에 3등은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로서 7억 8천에 11월달, 7억 8천에 9월달, 그리고 7억 8천에 8월달로 해서 8, 9, 11월달이 가장 비싸게 팔렸다는 얘기죠. 금호 어울림은 지금까지도 11월달까지, 12월 중순까지도 계속적으로 7억 8천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위는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입니다. 7억 6천에 9월, 7억 5천 450에 12월, 그리고 7억 5천에 11월. 뭐 큰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억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7억 3천에 10월, 7억 2천에 11월, 7억에 8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가 6억 9천에 8억, 6억 8천에 11월, 그 다음에 6억 7천에 9월. 그 다음에 7위는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가 6억 9천에 9월, 6억 8천에 7월, 6억 6천에 7월. 계속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위는 검단 신도시 한신더 휴캐널 파크입니다. 6억 7천 5백에 11월, 6억 7천에 8월, 6억 6천 5백에 11월. 1, 2, 3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23년도 전에 검단의 84영형 최고가 8등 안에 들은 금액과 그 다음에 24년도 8등 안에 들은 단지의 금액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23년도 이전의 대장 아파트의 최고가는 8억 5,500이었고 24년도는 8억 1,500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은 8억이고 도리어 24년도에는 500만 원이 더 비쌌죠. 그 다음에 3위는 7억 8,500에 7억 8천, 7억 5천에 7억 6천, 7억 3천에 7억 3천, 6억 7,500에 6억 9천, 6억 4천에 6억 9천, 그 다음에 6억 2천에 6억 7,500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23년도 이전에는 극명하게 대장 아파트와 그 다음에 이 대장 아파트의 가격들의 편차가 컸다라는 얘기고요. 24년도에는 그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3년도에 8등 안에 들었던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했던 서해 그랑블과 검단 SK뷰는 24년도에 그 대장 아파트에서 8등 안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파라곤 센트럴 파크와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가 그 8등 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들이 도대체 검단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 입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24년도 대장 아파트가 됐던 1등서부터 8위까지의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매매가, 전세가, 그 다음에 가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84형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본다면 지금 검단 신도시는 이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23년도 전에 8등 안에 들은 것 중에서 1등은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바로 아라형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 그 다음에 호반 서밋 1차, 그리고 우미린 더 시그니처, 그리고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그리고 검단 SK 뷰저, 그리고 검단 신도시 한신더휴 캐널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단 신도시 유승한여들 에듀파크입니다. 23년도까지만 보면은 아라역 주변으로다가 하는 곳에 4개와
그 다음에 역과는 좀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3개,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쪽에 있는 검단 신도시는 아니어도 검단구에 속해 있는 이 독정역 주변에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검단의 대장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향후 앞으로 검단구가 되는 곳에서의 가장 비싸게 팔린 것들을, 그 단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검단이 왜 특이한지, 그리고 앞으로 검단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년도에 1위서부터 8위까지 했던 단지는 어딘지 한번 이것도 이 지도에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자, 오미린더 시그니처가 1등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반 서밋 1차입니다. 그리고 3위는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죠. 그리고 4위는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입니다. 아라역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4개. 이것이 지금 검단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4개의 단지들을 얘기하고, 이것이 검단의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당연히 이 4개 단지가 가장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5년도에 인천 1호선 아라역이 상반기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보면 5등은 파라곤 센트럴입니다. 센트럴파크 새롭게 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6위는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입니다. 그리고 7위는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그리고 8위는 검단 신도시 한신더 휴 캐널 파크입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 같은 경우는 아라역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지금 4개, 상위 4개 단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그 역세권에 준하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3개의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23년도 전과 24년도의 대장 아파트 중에서 중복되는 곳은 총 6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미린더 시그니처와 호반 서밋 1차, 그 다음에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입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 그리고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그리고 검단 신도시 한신더 휴 캐널 파크죠. 이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같은 경우는 23년도까지 대장 아파트 1등, 가장 비싸게 팔렸던 아파트죠. 다만 24년도에는 7위로 내려앉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검단의 23년도 전과 24년도에 1위서부터 8위까지 8사형 가장 비싸게 팔린 8개 단지의 입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24년도 1등서부터 8등까지 됐던 아파트들이 단지를 소개하고, 그 단지가 8사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어떻게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가, 매매 호가와 전세 호가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미린더 시그니처입니다. 1위를 했던 것이죠. 우미린더 시그니처는 여기서 보시면 아라역까지는 최단거리에 있는 곳이 150m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음초가 210m,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음중, 이음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별초가 420m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음초로 간다면 아주 큰 대로를 많이 건너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별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품화, 초등학교를 보내는 부모들로서는 조금 위험한 곳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아라역과의 150m, 그리고 상업지역과의 근접성, 그래서 생활편리, 그 다음에 교통편리에 의해서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24년도에 검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되는 거죠. 자, 우미린더 시그니처는 13개 동에 126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2층에서 29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주차는 1630세대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평형 구성은 29평형이 596세대, 그리고 34평형이 67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평형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본다면, 자, 19년도부터 20년도에는 4억대 중후반에 있었죠. 그러다가 21년도에 한 건 거래가 되면서 가장 비싼, 아까 보였던 그 금액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에는 5억 전후에 됐다가, 그리고 나서 23년도서부터 올라갔고, 23년도 말쯤에는 최저가도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24년도 지나면서부터 7억에서 8억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2년도 이때에 샀다면, 지금 이때 22년도에 사서 지금 이 금액에 판다면 여러분들은 1가구 1주택이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나 벌 수 있을까요? 5억 전후에서 사서 8억 가까이에서 파는 거니까 2억 이상의 금액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본다면 전세는 대부분 3억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4억대 한 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억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갭투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갭투자를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8억에서 4억을 빼야 되니까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미린더 시그니처는 갭투자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4억을 투자해서 갭투자하기에는 정말 어렵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미린더 시그니처 34평의 매매 호가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지금 8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거래된 것은 8억 5천이 8억 1,500이 최고가였지만 지금 내놓은 것들은 8억 5천의 매매의 호가를 내놓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지금 현재 4억 2천에 내놓은 것이 호가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4억 2천의 전세를 놓는다라고 해도 갭은 4억 3천이나 나온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맞는다면. 그래서 쉽게 갭보다는 실거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오미린더 시그니처가 개통이 되고 나서부터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호반섬이 1차입니다. 2등을 한 것이죠. 오미린더 시그니처의 서측에 위치되어 있고요. 아라역까지는 410m 정도에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별초까지는 110m, 원당고가 있고 이음초까지는 430m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호반 서밋 1차는 16개 동의 1168세대이고 최저 20층에서 최고 27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년도 6월 달에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148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평형 구성은 29평형이 410세대, 34평형이 758세대로 구성되어 있죠. 매매가 34평형을 본다면 2019년도에 4억 중후반에서 20년도서부터 상승을 해서 7억 전후에서 20년, 21년도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다시 4억 중반대로 내려갔다가 23년도서부터 6억에서 7억을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7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전세는 20년도, 21년도가 가장 비싸게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때죠. 그래서 4억 가까이 갔다가 3억 초중반으로 갔다가 21년도서부터 22년도 그 사이에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 시절에 3억 중후반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3억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억대까지도 나왔고, 그러던 것이 23년도서부터 서서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24년도 초반, 23년도 말서부터
3억 후반 갔다가 지금은 다시 3억 중반 정도로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반 서밋 1차에 25년도 1월 달에 매매 호가는 8억 5천입니다. 8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4억 천에 4억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과연 지금 24년도 이때 이 금액으로다가 움직였던 것이 지금 전세 4억이나 4억 천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것은 25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본다면 과연 전세 가격이 이 4억이나 4억 천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4억 이상의 갭이 필요한 호반 서밋 1차입니다. 다음 아파트 3위를 보죠.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입니다. 아라역까지는 150m 정도 됐고 상업지역과 연계되어 있어서 생활이 편리하죠.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 시그니처와 거의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미린 더 시그니처보다도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 이음초까지 15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서는 우미린 더 시그니처보다는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 낫습니다. 그러면 금호 어울림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3개 동호회 1452세대, 최저 20층에서 최고 29층까지 21년도 6월달, 그 다음에 주차는 1845대입니다. 그러면 평형 구성은요. 30평형대가 680세대, 34평형이 772세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34평형 매매가와 전세가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한번 보죠. 자, 19년도에 보면은 4억 초중반으로 가다가 20년도와 21년도에 보면은 비싸게 판 거는 많이 8억 가까이 비싸게 팔고 싸게 파는 거는 5억 중반까지도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21년도 이 금액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 22년도 중반서부터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금액이 6억 후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억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년도서부터 23년도 말까지는 7억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24년도 들어와서는 7억 후반 사이에서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3억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23년도에 3억 초중반 가다가 23년도 하반기서부터 3억 중후반에서 지금 4억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전세가 1월달 지금 현재 호가는 어떻게 되느냐? 8억 8천, 8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본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그러면 전세 호가는요. 4억 5천, 그리고 4억 3천에서 4억 4천 이 사이에 지금 해놨죠. 지금까지 봤던 다른 단지보다 여기가 전세 가격을 더 높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도 더 높게 올린 거죠. 이것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미린 더 시그니처나 호반 서밋 1차보다는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 좀 더 나은 입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조금 더 세게 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위입니다.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입니다. 아라역까지는 510m가 되어 있고요. 한별초까지는 60m, 이음초는 170m입니다. 양쪽으로다가 도로만 건너면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죠. 프로지오 더 베뉴는 17개 동에 1540세대고요. 그 다음에 최저 20층에서 29층으로 되었고 21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주차는 1845세대고요. 평형은 29평형이 172세대, 33평형이 1042세대, 그리고 41평형이 326세대나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만 아라역까지 510m, 가장 가까운
여기서부터 쟀을 때 510m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3평형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도, 21년도에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23년도서부터 본다면 매매는 5억 중후반서부터 급격하게 6억대로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7억 가까이 24년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24년도서부터 7억을 넘어서 지금 7억 중반대를 가고 있는 것이 프로지오 더 베뉴입니다. 전세 가격은 22년도에 3억 후반대에서부터 시작하다가 23년도에 낮은 금액들도 있죠. 이런 금액들은 2억이 안 되는 2억 초반 이런 것들은 거의 제한다면 3억 중후반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24년도 하반기 들으면서 4억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 1월 달에 매매되는 호가는 어떻게 될까요? 8억 5천, 8억 5천에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세 호가는요. 4억 5천, 4억 5천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것을 본다면 프로지오 더 베뉴도 충분히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호반 서밋이나 오미린 더 시그니처, 그 다음에 금호 올림과 같은 레벨로다가 전세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매매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다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파라곤 센트럴 파크입니다. 아라역까지는 최단 거리, 여기서부터 보면은 610m고 상업지역은 여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헤든초는 도로를 건너서 120m 정도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 센트럴 파크가 있고 여기 지방검찰청 북부지점, 이러한 것들의 호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곤 센트럴 파크는 지금 현재 16개 동에 1122세대고 최저 22층에서 25층으로다가 지어져 있고요. 22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고 1600세대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은 33평형 단일로다가 1122세대가 단일 평형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파라곤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들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죠. 22년도에 매매가는 4억 중후반에 움직이다가 23년도 후반에 와서부터 6억대로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24년도서부터는 6억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전후에서 22년, 23년도 상반기까지 움직이다가 지금은 3억 초중반대까지로다가 지금 전세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은 큰 변화가 없고요. 매매 가격도 다른 지역,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곳이죠. 그러면 1월 달에 매매 호가는 지금 파라곤 센트럴은 8억으로다가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전세는 4억으로다가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파라곤 센트럴 파크고요. 자, 다음은 검단 예미지 트리플 에듀입니다. 아라역까지는 720m 정도 있고요. 지금 이음초가 20m에 있고 이음중고가 있습니다. 검단 예미지 트리플 에듀는 15개 동에 1249세대고요. 최저 20층, 최고 29층으로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22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고 1806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은 31평형이 236세대, 33평형이 632세대, 37평형이 183세대, 39평형이 198세대로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3평형이 매매가와 전세가들이 어떻게 과거에 흘러왔는지를 본다면, 자, 매매는 22년도 중반서부터 시작을 했죠. 4억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23년도에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23년도 거래가 없다가 24년도에 초서부터 6억 중후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화살표로 본다면 추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22년도 초에 3억 초반에서 2억 후반으로 내려갔다가 23년도에 들어서 다시 3억 초중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24년도 초에는 3억 초반으로 갔다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갱신권의 갱신과 갱신을 사용 안 하고 신규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는 1월 달에 전세 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매 호가서부터 본다면 7억 5천이죠. 처음으로다가 검단에서 1월 달에 매도 호가가 8억 이하로 나온 곳이 예미지 트리플 에듀입니다. 7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요. 4억 2천입니다. 매매로서 매매 호가가 낮다라는 얘기는 다른 지금 앞서 봤던 그 단지보다는 입지에서 소유자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세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4억 2천이고 만약에 갭을 한다고 그러면 3억 3천 정도의 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검단 예미지 트리플 에듀입니다. 다음 검단 디에트리더 펠리체를 보겠습니다. 아라역까지는 830m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헤든초는 125m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디에트리더 펠리체는 17개 동에 1279세대로 다 되어 있고 최저 19층에서 최고 25층으로 되어 있고 22년도 2월에 입주했습니다. 주차는 1884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평형은 30평형 296세대, 33평형 711세대, 40평형 272세대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평형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과거의 모습을 본다면 22년도에는 5억 전후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 하반기에 거래가 없다가 23년도 상반기서부터 거래가 되면서 5억 중반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24년도까지 6억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도가 되면서 6억을 넘다가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6억 이하도 팔렸던 것이죠. 전세 같은 경우는 23년도서부터 본다면 3억 초중에서 지금 24년도로 본다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의 매매 호가랑 전세 호가를 본다면 이것이 좀 더 보여지겠죠. 매매 가격이 12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하나는 11억이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보신 이 매매가 지금 7억도 못 넘어갔던 디에트르더 펠리체 왜 12억과 11억이 나왔을까? 이 지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11억, 12억의 그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특별한 것들이 여기 지도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디에트르더 펠리체가 11억, 12억이라는 저것이 과연 이해가 가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세는 3억 8천, 3억 5천에서 3억 8천입니다. 즉 11억과 12억 지금 현재 매도 호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내놓은 것들을 봤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천 1호선이 검단 연장이 개통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11억, 12억은 아직까지는 검단에선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8번째 8위를 한 검단 한신 더슈 캐널 파크를 좀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80m 정도 아라역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라초까지는 300m 정도를 가야 되고요. 검단 한신도 휴 캐널파크는 11개 동의 936세대의 최저 21층, 최고 28층으로 다 되어 있고 21년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주차는 1885대고요. 평형은 28평형이 250세대, 29평형이 74세대, 32평형이 612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2평형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본다면 21년도에 5억 초에서 4억, 3억까지, 4억 전후까지 22년도에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2년도 하반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22년도 연말에 5억 후반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6억 전후로 가다가 24년도 들어오면서부터 6억 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초중반에서 시작을 해서 22년도에 3억 이하로까지 내려왔다가 23년도에 3억 전후로 다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3년도 하반기 연말서부터 금액이 3억 중후반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3억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고된 금액만 가지고선 보여드린 그래프죠. 그러면 1월 달에 검단 한신더 휴 캐널 파크는 매매 호가를 얼마로 했을까요? 9억과 7억 7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9억과 7억 7천을 본다면 9억이라는 것은 그냥 장난스럽게 내는 금액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7억 7천과 9억이라는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층수가 7억 7천이 16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7천인데 여기는 고층이라고 해서 9억을 내놨다는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디에테르 더 펠리체 거기 11억 12억과 비교되는 금액이죠. 전세는 3억 6천 3억 5천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전세가 3억 중반 정도니까 지금 현재 전세 내놓은 저 호가는 거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금액선에서 내놓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검단에 있는 8사형 중에서 대장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이 8개 단지 1등서부터 8등까지의 단지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검단은 어떠한 모습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는 철도 노선이 없고 오로지 대중교통과 자가용으로만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 검단 신도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서울 직장의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의 검단 연장, 그 다음에 고양 연장, 그리고 서울 5호선의 검단, 그리고 GTX D노선,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면서 검단이 앞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의 검단 연장을 제한 나머지 노선들은 앞으로도 10년 정도를 최단 기간을 따져도 10년 이내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10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이 대중교통과 자가용, 그 다음에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의 검단 연장 쪽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환승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결국은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그 다음에 상암 DMC, 그 다음에 서울역 주변, 이러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선과 7호선, 9호선 등을 이용해서 여의도라든가 영등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환승을 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교통 혼잡에 의해서 교통 출퇴근 시간이 고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김포의 골드라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지금 너무 힘들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정말로 매우 혼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마곡지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강서구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주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퇴근이 좀 더 쉬운 곳으로다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김포가 지금 좀 더 많은 서울 사람들이 움직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의 올해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서울 출퇴근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오고 있다라는 거지만, 지금 검단의 모습을 본다면 과거에 일산 신도시와 원당 신도시가 움직였던 그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파주의 교화 신도시, 지금은 운정 신도시로다가 움직이고 있지만 옛날의 교화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의 모습과 검단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고 입지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단 대장 아파트의 입지가 가장 비싸게 되고 있는 인천 1호선 주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검단은 입지가 유동적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장 아파트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러한 입지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이 단순하게 인천 1호선, 2호선의 연장, 그리고 다른 노선들이 10년 후에 개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입지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미리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검단 신도시에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과거로 본다면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와 같은 거기에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비싸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입지들은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같이 비교해 본다면 검단구, 앞으로 검단구가 될 구역에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